S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 에너지 자원 공급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연방정부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의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요 광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바로 현대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히토류,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광물들은 컴퓨터 부품과 가전제품 부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기술, 다시 말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주요 광물 종류 몇 개나 됩니까? 지난해 11월 미국 지질조사국은 연방 관보를 통해서 주요 광물 분류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50개 종류의 광물이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리튬, 코발트 역시 이 목록에 들어가 있고 이 외에도 니켈,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흑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백악관은 이 주요 광물의 중요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백악관은 전 세계가 친환경 기술로 전환되면서 주요 광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 광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400%에서 60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과 흑연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무려 4000%나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주요 광물 수요는 해외 자원, 특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예.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의 히토류 보유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히토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히토류 보유량은 4,400만 톤입니다. 이어 베트남이 2,200만 톤, 그리고 브라질이 2,100만 톤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은 150만 톤 정도로 중국 보유량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유행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나요? 먼저 민간 분야를 살펴보면 백악관은 MP 머티리얼즈가 오는 2024년까지 자석 공급망에 7억 달러를 투자하고 35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전 세계 영구 자석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광물은 전기차 모터와 방어 시스템 그리고 풍력 발전용 터빈 등에 사용이 됩니다. 국방부는 이 업체의 중히토류 분리 그리고 처리 작업에만 3,500만 달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쪽에서는 또 어떤 조치가 예정돼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는 올 봄에 지속 가능한 리튬 추출 공정의 실행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설 착공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외에 배터리 재활용 회사죠. 레디우드 머티리얼즈는 자동차 생산업체 포드 또 볼보 등과 협력을 해서 수명이 다한 리튬 배터리에 리튬과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을 수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현재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백악관은 오래된 광업 법률과 규정 등을 최신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재의 광업 관련 법률이 150년이나 지났다면서 미국 내무부 차원에서 광산 사용 허가와 감독에 대한 입법 그리고 규제 개혁의 작업에 착수하는 통합 그룹을 발족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 해당 그룹이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의회에 권고사항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다른 정부 기관의 조치는 없나요? 국방부 등에서의 조치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방부가 전력적 광물 비축량 증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서 자금을 사용해 석탄재에서 히토류 그리고 다른 광물들을 확보하는 시험 프로젝트에 1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네요. 그렇습니다. 남녀 선수 동일 임금을 위해 여자 축구 대표팀이 미국 축구협회와
6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지난 20일 총 2,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결국 도달했습니다. 네, 합의금 규모가 상당한데 이 돈은 어떻게 쓰게 되나요? 우선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총 2,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축구협회는 또 200만 달러의 기금은 별도로 조성을 해서 선수들의 은퇴 혜택 그리고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한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여자 선수들이 요구했던 게 동일 임금인데 이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까? 미국 축구협회는 월드컵 보너스를 비롯해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이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네. 협회는 지금까지 남녀 월드컵 배당금과 상금 등을 기반으로 해서 보너스를 지급해 왔는데 월드컵 배당금과 우승 상금은 남자 월드컵 선수들이 여자 월드컵 선수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 동일 임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미국 축구협회와 여자 축구 대표팀 간의 법정 싸움은 지난 201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앨릭스 모건, 메건 러피노 등 인기 여자 선수 5명이 남자 선수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여자 대표 선수들을 대표해 연방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동일 임금을 주장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임금은 더 적게 받지만 실력 면에서는 오히려 남자 선수들보다 앞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여자 월드컵에서 통산 4차례나 우승을 했습니다. 반면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지난 1930년 이후 준결승 파이널 4에도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이 소송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지난 2019년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이 2회 연속 정상에 오르자 팬들 사이에서 동일 임금을 외치는 목소리가 먼저 생겼고 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3월 여자 대표팀은 축구협회가 연방 동일임금법 등을 위반했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1심 선고에서는 패했고 이후 항소를 했습니다. 여자 축구 선수들이. 그리고 오는 3월 7일에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양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맞습니다. 여자 축구팀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 발표는 과거의 많은 잘못에서 바른 방향으로 들어서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합의를 가리켜서 기념비적인 성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자 축구 대표팀의 동일 임금 요구는 미국 스포츠계의 성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화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를로스 코데이로 전 축구협회 회장이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에 비해 신체적 능력 그리고 책임감 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서 성차별 논란이 상당히 불거졌다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3월 여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신디 펄로 콘 회장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축구협회 회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콘 회장은 20일 이번 합의는 여성 축구팀과 협회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여성 축구 발전을 위해 더 축구협회는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